여러분,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다 보면 이런 말 꼭 나오잖아요. 나는 슈퍼 개발자다. 또는 나는 천재 투자자야. 이렇게 스스로한테 아주 강력한 직함을 딱 붙여주라고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방법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? 아니면 사실은 우리를 어떤 함정에 빠뜨리는 걸 수도 있을까요?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동기부여하려고 난 무조건 이겨! 나는 승리자야! 이렇게 스스로한테 외쳐보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? 그런데 만약에 이 방법이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? 좀 충격적이죠? 이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도대체 이 슈퍼셀프라는 게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건지 그 매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하게 들려요.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도 꽤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 생각하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요. 낙관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인생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잘 이겨내고 직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신감이 좋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승리를 약속하면 사람들의 눈이 빛난다. 무덤을 파지 말고 성을 쌓아라. 이게 바로 그 동기부여 전략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주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. 진짜 강력한 메시지죠?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방법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? 자, 두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.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.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이 방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완전 반전이죠? 59초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실험 얘기인데요. 심리학자들이 학생들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. 한 그룹한테는 시험에서 A 학점을 받는 그 짜릿한 결과를 상상하게 했고요. 다른 그룹한테는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공부할지 그 과정 자체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한 거죠.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? 정말 놀랍게도요. A 학점 받아야지 하고 결과를 상상했던 학생들은 오히려 공부를 덜 했어요. 반면에 공부하는 과정을 상상했던 학생들은 복습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았고요. 그래서 결국 과정 그룹이 시험을 훨씬 더 잘 봤다는 겁니다. 진짜 의외죠?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똑 들어오죠. 제일 성적이 높은 그룹이 바로 과정을 시각화한 그룹이에요.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? 그냥 성공만 상상했던 결과 그룹은요. 아무것도 안 한 그룹보다도 성적이 더 낮았다는 거예요. 와, 이건 진짜 생각해볼 문제네요. 이게 비단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. 운동선수들도 똑같았어요. 테니스 선수, 골프 선수들한테 실험해 봤더니 우승컵을 드는 걸 상상하는 것보다 막 땀 흘리면서 훈련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 결과에만 집중하는 게 문제라는 건 알겠어요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사실은 이것보다 더 깊고 더 위험한 함정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.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이라는 책을 보면 정체성 애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.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믿음을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. 우리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생각을 바꾸기 어려워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 문장이 그 해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내 아이디어에 대한 애착은 잠정적이다.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나랑 분리해서 보는 거죠. 아이디어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도구일 뿐 내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. 굉장히 건강한 접근법이죠. 자,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냥 내 의견이 틀린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. 너무 고통스럽죠.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지고 배우고 바뀔 기회를 그냥 뻥 차버리는 거예요.
내 자아가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똑똑한 나라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럼 어떡하라는 걸까요? 나는 555이다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이렇게 위헌하다면 도대체 대안은 뭘까요? 자, 네 번째 섹션에서 그 해답, 그러니까 더 유연한 대가 되는 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바로 내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. 내가 뭘 믿는지에서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로 초점을 옮기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자, 예를 들어볼게요. 왼쪽처럼 나는 위대한 예술가다라고 하는 건 좀 경직된 생각이죠. 대신에 오른쪽처럼 나는 창의적인 표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나는 뛰어난 투자자다가 아니라 나는 똑똑하고 증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 거죠. 나는 최고의 개발자다 대신에 나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야 라고요. 어때요?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. 이렇게 가치 중심으로 정체성을 바꾸면 뭐가 좋냐면요. 내 핵심적인 자아를 위협받지 않으면서도 내 방법이나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돼요. 내가 틀려도 그건 그냥 내 방법이 틀린 거지 나라는 사람이 실패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훨씬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는 건 좋아요.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. 둘째,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. 셋째, 내 정체성을 나는 552다 라는 고정된 믿음이 아니라 나는 551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이렇게 해야 계속 동기부여도 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시나요? 위대한 예술가, 최고의 개발자 같은 명사인가요? 아니면 창조하는, 해결하는 것 같은 동사인가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